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송국근의 혼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죠. 박지원 의원 잘 아실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고 여러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정치인이죠. 박지원 의원이 여러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은 이겁니다.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자식이 원수다. 최근 들어서 이 말이 꼭 들어맞는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최근에 주주들에 의해서 사실상 쫓겨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이사직을 내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행사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딸, 그러니까 큰 딸의 땅콩해양 한 딸, 또 포근갑질을 한 또 다른 딸.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것도 결과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리고 조양호 회장뿐이 아니라 여러가지 그동안 회장들의 대기업 회장들의 오너들의 자식들이 여러가지 상습 폭행을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도 상당히 나빠졌고 그런 것을 보면은 박지원 의원이 했던 말 재벌은 자식이 원수다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정치 쪽에서 그렇다면 권력은 어떨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이겁니다. 그래서 좀 경계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청와대인데요. 허리가 보일 테지만은 저것은 지금 권력의 상징입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권력의 상징이죠.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측근들 때문에 좀 난처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뭐냐면은 오늘 31일 조동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했죠. 또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청와대 참모들을 책임 논의를 불거질 뿐이 없는데 이것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명 철회 누구는 지명 철회를 하고 그러니까는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하고 최종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둘 다 낙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 철회 이것은 말 그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철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진 사퇴는 스스로 장관 후보자 지명자 자리를 스스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 철회는 쫓아내는 거고 자진 사퇴는 스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인사청문회나 언론 검증에서 문제가 되면은 대부분은 지명 철회를 안 합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철회하고 이것은 또 모양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나가는 후보자들의 좀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라는데도 버티면은 인사권을 행사해서 강제로 내줄 수밖에 없죠.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2005년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나 여론 검증 과정에서 낙마를 했는데 지명 철회 형식으로 낙마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논문과 연구비 관련 의혹 등이 쏟아지면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동호 장관 후보자 처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 형식으로 했을까? 끝까지 버텼을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큰 책임이 되겠죠. 뭐냐면은 인사 검증을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나 또 인사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뿐이 없습니다. 38 개각 때 지명한 7명 후보자 중에서 2명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또 나머지 5명에 대한 의혹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참모들, 측근들, 특히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조국 민정수석 콘에 몰렸죠.
집권 3년차에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측근들, 그러니까 청와대발 여러 가지 어떤 미비점,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 행태, 이런 것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어떤 국정운영의 터닝포인트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일이 있었죠. 건물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는데 여전히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러났죠. 왜 그러냐면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그 사퇴 입장문을 내면서 뭐 아내가 나와 상의하지도 않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10억 원의 돈을 빌리고 공동명의로 빌리고 또 4억 8천만 원짜리 전체 주택을 빼서 청와대 간사도 정식 간사도 아닙니다. 주로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그 간사의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서 살면서 그 4억 8천만 원도 다른 건물을 사는데 투입을 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했다. 나중에 내가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었다. 이렇게 했고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기자들에게 훈계를 했고 또 그 상가 건물이 25억짜리인데 35억 40이라고 한다. 뭐 시세 차익을 내서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물론 농담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그 앞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사퇴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뭐 제일 처음에 전병현 정무수석 그 정치자금 문제가 있어서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김종천 의전비서관이죠. 그 음주운전으로 사퇴를 했고 얼마 전에는 김현철 경제부장관이 그 5060 비하 발언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에 가봐라. 아세안 쪽으로 가면은 해피조선일 거다. 이런 말을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과거 정부에서도 항상 참모들 측근들이 문제였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금명하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 이명박 정부 때에 또 그 핵심 측근들 지금은 서로 막 돌았었습니다. 자, 핵심 측근들이 문제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기 전에는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도 정치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측근들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리미리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것이 민심입니다. 민심에 좀 귀를 기울여서 어떤 불행의 싹을 자르는 그런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국근의 혼술 마치겠습니다.